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고지혈증에 좋은 영양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고지혈증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지혈증 약은 제가 꼽는 먹지 말아야 할 약 베스트 5에 뽑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고지혈증 약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을 알아볼게요. 첫째,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세포막이 건강해야 세포 내의 물질을 보호하고 세포 간 물질 이동이 잘 이루어집니다. 둘째, 뇌세포막과 모든 신경섬유의 구성 성분이기도 한데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곳이 뇌입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25%가 뇌에 존재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뇌신경세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분인 거죠. 신경섬유가 잘 발달돼야 세포 간 정보 전달이 잘 되기도 하고요. 셋째,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등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고지혈증 약은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듯 합니다. 넷째,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합성됩니다. 약물에 의해 콜레스테롤 합성이 차단되면 비타민 D 또한 충분량이 합성되지 못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유지하고 항암 작용도 할 뿐더러 자가 면역 질환에도 좋은데요.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면 역시 비타민 D도 섭취하는 게 좋겠죠? 다섯째,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담즙산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의 소화와 흡수를 돕고 장 점막 형성에 관련된 MUC2의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여 장내 점막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담즙산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내 점막층도 튼튼해질 수 없겠죠.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죠? 모든 세포와 신경에 관여하고 호르몬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이 차단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포막이 튼튼하지 못하면 물질 교환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인해 세포막이 잘 형성되지 못하면 필요한 물질이 세포 안으로 잘 이동하지 못해요. 세포가 영양분이나 미네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의 기능들이 저하되는 거죠. 물질 교환이 잘 이루어져야 튼튼하고 빠릿빠릿한 세포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태와 신생아의 뇌에서는 콜레스테롤 생산율이 유난히 높다고 해요. 즉, 뇌 발달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엄청 많이 쓰인다는 말이죠.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통과하지 못하고 뇌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요. 일부 고지혈증 약물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임산부는 절대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모르고 복용했다가 덜컥 임신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인도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해요. 뇌세포가 한번 만들어지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세포는 탄생,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암세포죠. 그 외의 세포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런 과정 중에 콜레스테롤은 항상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면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뇌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뇌 기능 역시 저하되겠죠.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 치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물의 가장 문제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 때문에 저는 스타틴계 약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덴마크에서 실시한 실험에 의하면 말초 신경병증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고지혈증 약을 먹는 비율이 26배나 높았다고 하네요. 다리 저림이 심하신 분들이나 다리에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혈액순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지혈증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 환자는 안 그래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말초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호르몬 분비에도 문제가 생기죠. 스타틴 약물 복용 후 20%의 남성에게 발기부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반된 결과도 있습니다. 혈중 LDL 수치가 떨어져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기부전도 좋아진 것 같다고 추측했는데요. 둘 다 수긍이 가는 연구 결과입니다. 고지혈증과 발기부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도 많이 발표됐었고, 고지혈증이 좋아진 후 발기부전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고지혈증 약물을 드시고 발기부전이 생겼다면 복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이 저하되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경우 영양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고지혈증 약 끊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만간 발기부전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신 남성 구독자분들을 위해 발기부전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인 HMG-CoA 리덕테이즈를 차단하는데요.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뿐만 아니라 코큐텐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 효소를 저해하면 코큐텐 결핍이 일어나게 되죠. 코큐텐은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ATP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코큐텐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근육세포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횡문근 융해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횡문근 융해증이란 근육으로부터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괴사가 일어나고 근육이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육세포라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데 쓰는 골격근만 생각하시는데요. 근육이 골격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코큐텐은 심장 근육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심장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잖아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인체에서 가장 쉼없이 일하는 근육세포랍니다. 코큐텐 합성이 잘 안 되면 심장에도 무리가 와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려성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협심증 같은 문제 말이죠. 즉,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근육통이나 근육 약화뿐 아니라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코큐텐 합성이 줄어들고 근육까지 약해지는데, 고지혈증 약까지 드시면 코큐텐 결핍이 더 심해지고 근육도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꼭 드셔야겠다면 코큐텐 100ml에서 200ml 정도는 반드시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이 잦은 근육통에 시달리신다면 더욱 챙겨 드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지혈증 약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긴 하지만 간독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점점 영양을 늪에서 드시다가 간독성이 생겨서 다른 간장약을 추가로 투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는데 간 수치까지 높아졌다고 투덜대시곤 하죠. 그 이유를 모르고 말이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걸 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심장 발작이 있었던 분이라서 약물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일단 이걸 드시면서 영양요법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효과가 고지혈증 약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말이죠.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요법을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했는데 부가적으로 다른 것도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양소 선택 시에는 먼저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투여 시 다른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성분들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고지혈증, 지방간에 좋은 성분들도 곧 올려드릴게요. 꼭 그 영상도 보셔서 부작용 없이 다른 부분까지 좋아지는 혜택도 같이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이 생기는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보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